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출력을 해서 여러분 공부해 보셨지만 오늘 주제는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만나고 학교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 만났던 그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루트 2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트 2는 좀 역사적인 측면을 제가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루트 2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책에서 어떤 비율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제시문 한번 보시죠. 제시문 가에서는 그 책의 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용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만은 그 관계를 설정했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아마 99년 아마 7월 달이었어요. 99년 7월 달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제 이거를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1459년에 세조가 간행한 월인석보 가운데 19권 초간본이죠. 이게 이제 한 대학에서 아마 그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하다가 이게 이제 발견돼 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권 19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러이러한 국문학적 의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기사화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발견된 권 19권이 국문학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시문 나에서는 뭘 다뤘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그 테이블렛 넘버 7289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재료는 뭐로 되어 있냐면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이제 이걸 사용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거의 한 기원전 2000년 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당시에는 이제 학교를 갈 적에 여러분들은 지금 가면은 종이로 된 노트를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 진흙을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진흙 위에다가 이제 문자를 놓았죠. 보통 그 문자를 우리는 쐐기 문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숫자는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60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60진법을 쐐기 문자로 해갖고 이 진흙 위에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진흙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인간들이 기록물 중에서 가장 오래 가는 게 이 진흙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물들이 지금까지 약 7만여 개가 발견돼 가지고 세계 곳곳에 그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그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시문 나에서 다뤘죠. 그래서 루트 2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자료가 바로 이 진흙 7289번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 체계비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인석보 한번 보시지요. 지금 체계비를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쪽을 1이라고 보고요. 높이를 x로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놨다는 것은 이제 비율을 구하기가 편하게 한 겁니다. 자, 책을 펼쳐 주세요. 책을 펼치게 되면 이 폭은 어떻게 되냐면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x가 되겠죠. 그럼 이 비율이 같다는 얘기는 이 상황은 이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펼친 모양은 90도 회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x 대 1은 그렇죠? 2 대 뭐가 되나요? x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은 모양과 펼친 모양의 비율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나요? x제곱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고 하는 바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단순하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방정식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월인석보라고 하는 곳에서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이 제시문 가입니다.
자, 그러면 월인석보에서 여기서 직접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발표된 월인석보에 이제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가로 세로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요. 22.5이고요. 이게 이제 22.5cm이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32.8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32.8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물을 그냥 재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뭘 추구하겠다는 거. 조금 이따 이제 논제를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이것이 체계비를 따랐다면 체계비를 따랐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따른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오차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오차가 작은 거죠. 그때를 하려면 어떻게 됐어? 이 비율이 루트 2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 값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월인석보는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그 전체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시문 가의 내용이고 구체적인 계산은 논제 1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를 한번 다시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문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제시문 나는 이건 점토판입니다. 그 바빌로니아인들이 쓴 거예요. 이건 이제 유물로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눈치채겠지만 뭐겠어요?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대각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정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 모양이 있고 여기 대각선이 있구나. 그랬을 적에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인가? 그거를 이제 보는 그런 그림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60진법으로 이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진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꺽쇠문자 60진법을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렇죠? 번역을 해 갖고 여기다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요 대각선의 길이를 이제 표시한 거죠. 60진법으로요. 꺽쇠문자를 써서. 그러면 60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이 길이는 이건 1입니다. 60에 자, 그 다음에 24라고 하는 것은 60분이고요. 그 다음에 60의 제곱분이 얼마예요? 51이고 플러스 60의 30승분의 10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진법으로 따지면 60진법의 소수점 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0진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10, 100, 이게 100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60진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녀석이고 이 녀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유물을 발견했을 때 이게 당시에 고 바빌로니아인들은 루트 2를 이 값으로 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갖겠죠. 그 친구들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입니다만 바빌로니아인들은 왜입니다. 그렇죠. 왜 대각선의 길이 루트 2를 물론 1인 경우입니다만 이게 루트 2겠죠. 우리끼리 지금 얘기하면 이 루트 2를 어떻게 이 값으로 설정을 했냐는 겁니다. 여긴 뭐야? 아무리 봐도 없죠. 그렇죠. 이제 그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록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자에 의해서 그 기록이 유추가 되는데 몇 년이냐면은 1999년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유추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 원고를 봤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는 루트 2를 역사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기록입니다. 루트 2의 최초의 기록을 고 바빌로니아인들을 통해 가지고 60진법이죠.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그것을 이제 비율로 봐서는 이제 우리의 문화유산인 월인석보에 대한 책의 크기로서 우리가 이제 루트 2를 한 번 더 확인해 본 것이죠. 그걸 제시문으로서 전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시문에서 보면은 나에서는 그 중요한 게 그거죠. 아까는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셨지만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당시에 대각선의 길이 루트 2를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추측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추측하는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심은 나에서 설명한 게 이제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 원고를 보셨겠지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루트 2예요. 이제 99년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2보다 작은 녀석을 잡아줘요.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걸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측한 게 이거죠. 이거에 뒤집어서 2배 한 거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뒤집어서 2배 한 것은 이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루트 2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녀석의 산술 평균을 구해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을 구하면은 요 속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돼요. 그 뜻은 뭐예요? 이걸 또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뒤집어서 2배 하면은 1로 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뒤집어서 2배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요 사이에. 자, 이 녀석을 또 어떻게 해요? 얘하고 산술 평균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사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눈치챘죠? 이 과정이 계속되면 어디로 접근하겠어요? 루트 2로 접근하겠죠. 이게 1999년에 나온 당시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루트 2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대한 하나의 그 안을 제시한 것이고, 당시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식 저널로 해서 이제 출간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니까요. 이제 논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제입니다. 월인석보의 원래 크기와 체계비를 적용했을 때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자. 한번 보시죠. 그럼 월인석보의 원래 크기와 체계비를 한번 비교하는 거죠. 그 자료를 보시면 보시죠. 월인석보의 원래 크기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제시문에서는 제시문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돼 있었어요? 22.5. 여기가 얼마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죠? 32.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체계비를 정의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 대 이거의 비율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이 값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값하고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이걸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22.77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1.4 정도 해갖고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22.77이에요. 그런데 실제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22.5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보면은 차이가 상당히 작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월인석보의 사이즈는 1대 루트 2의 비율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인석보의 비율 이 자체를 뭐를 접근한 거예요?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누구예요?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방정식이죠. 그럼 그거는 루트 2이기 때문에 그 루트 2 값을 책의 실물 크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원래는 이제 22.5인데 그렇죠. 원래 크기는 이론적으로는 22.77이다. 따라서 그 차이가 상당히 작다. 이렇게 루트 2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제는 이제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한 것인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첫 번째는 뭐예요?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한 루트 2를 분수로 나타내어라. 지금 이건 여러분들 고생이 돼도 해야 돼요. 당시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보다도 거의 4천여 년인데 그때 뭐 연필이나 종이가 얼마나 적이라고요. 그냥 진흙에서 모래에서 막 그렇게 계산한 건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생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진흙판 아까 보셨죠? 이렇게 진흙판 댁에 여기에 이제 그 십진법이 아닌 육심진법으로 써 있었잖아요. 뭐라고 되냐면 1, 2, 4, 그 다음에 5, 1, 10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 꺽쇠 문자로. 이제 이거를 이제 십진법 노테이션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소수점이 하니까 60분의 24. 그 다음에 얼마예요? 60 제곱분의 51. 그 다음에 60의
60의 3승분의 얼마? 10 이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실 적에는 4,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그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얘는 408분의 577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멋있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꼭 평생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408분의 577 너무너무 멋있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루트 2라고 하는 근사값으로 고 바빌로니아인들은 408분의 577을 사용했다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겁니다. 물론 증거는 뭐예요? 그건 그 점토판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 점토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논제 2의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수열에 대해서 자, 논제 2의 두 번째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구성을 했나 보세요. 지금 수열을 이렇게 했을 적에 초항을 주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뭘 제가 요구한 거예요? 저와 같은 수열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몇 개 구하여 보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자,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이 그런데 뭘 이렇게 분수에 덧셈을 시키고 또는 뭐예요? 그걸 해가지고 평균을 시키느냐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언제적 대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4,000년 전에 그분들이 루트 2를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뜻은 뭔가 보세요. 제가 이 표를 당시에 사용했던 그 형식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뭐를 잡아준 거예요? 2분의 3을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시 유추했던 상황을 제가 이제 계산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언제 일어났던 계산이에요? 거의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계산을 제가 유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수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 속에 뭐가 와 있어요? 뒤집어서 2배 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뭘 한 거예요? 뒤집어서 2배를 합니다. 이거 뒤집어서 2배 하면 얼마예요? 3분의 4가 왔다는 뜻입니다. 됐지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또 산술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이 숫자와 이 숫자에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산술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2분의 3과 3분의 4에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산술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2분의 3 더하기 뭐예요? 3분의 4. 이거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의 산술 평균을 구하면은 12분의 17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와요? 12분의 17이 오는 것입니다. 됐지요? 자, 그런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있으면은 그 녀석을 뒤집어서 2배 하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뒤집어서 2배 하면 얼마예요? 17분의 얼마예요? 24가 나옵니다. 됐죠? 뒤집어서 2배 했죠. 그런 다음에 또 뭐 구해요? 산술 평균을 구하는 거죠. 누구의 산술 평균을 구해요? 2분의 12분의 17 더하기 얼마예요? 17분의 24가 나오죠. 이거 구하면 이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바로 408분의 577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예요? 408분의 577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이 숫자를 60진법으로 바꾸었으면 아까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한다고요? 60진법으로 당연히 바꾸면은 그게 나오겠죠. 아까는 뭐 한 거예요? 60진법을 바꿨더니 뭐가 나왔어요? 408분의 577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하고 이쪽 한 거고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유물에 있는 그 기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논제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x1이 누구예요? x1이 2분의 3이죠. 그렇죠? 자, x2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누구예요? x2가 이 녀석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럼 이 녀석은 뭐예요? 우리 노테이션으로 따라간다면 얘가 뭐예요? x3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3는 그 유명한 408분의 577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논제 2에서의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논제 2의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지금 논제 2에서는 이 수열입니다. 이 수열은 아까 보셨지만 어떻게 추정한 거예요? 바빌로니아인들이 408분의 577을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뒤집어서 2배하고 산술평균, 뒤집어서 2배하고 산술평균.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수열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예요? 숫자가 있으면 뒤집어서 2배하고 산술평균을 하여라. 자, 한 스텝이 끝났죠? 그럼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2배하고 산술평균을 하여라. 이렇게 나가는 수열입니다. 아까 그 표에서 그 왼쪽 상단에 해당되는 바로 이제 그 녀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을 적에 지금 x1을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죠. 시작하면은 항상 xn은 뭐라고요? 루트 2보다 크고 그리고 어떤 수라고요? 감소하는 수열임을 보여라. 그런 뜻입니다. 감소한다는 게 이런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루트 2가 있습니다. 그럼 자, 처음에 x1은 여기 있어. 어디 있어? 1.5니까 여기 있죠. 얘가 x1이에요. 자, 얘가 x1입니다. 그럼 x2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뒤집어서 2배 한 다음에 저쪽으로 갑니다. 이거를 산술 평균해서 만든 게 누구예요? 얘가 누구라고요? x2가 됩니다. 자, x3를 만듭니다. x3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뒤집어서 2배 하면 1로 가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를 산술 평균하면은 1로 들어옵니다. 얘가 누구예요? 얘가 x3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림으로만 본다면 x1, x2, x3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감소하더라도 루트 2보다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크죠? 루트 2보다는 위치상으로 보면 이쪽에 있으니까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소하고 루트 2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드린 것이 이 녀석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그림입니다만은 이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아라 하는 것이 바로 논제 2의 뭐예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세 번째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열이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이 수열을 자체만 놓고 보면 어렵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뒤집어서 2배 해서 산술평균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식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아까 제가 계산했던 거 바빌로니아인의 방법 쓴 거 있죠?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하죠. 그럼 여기서 당장 뭘 할 수 있나 보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산술평균이잖아요. 그럼 산술평균은 그렇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녀석은 이 두 녀석의 산술평균이다. 그런데 산술평균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요?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누굽니까? xn하고 또 하나 녀석은 누구예요? xn분의 2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죠?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 그렸지만 항상 이 수열은 루트 2보다 큰 데 위치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감소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2보다 크면서 계속 감소한다.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감소하려면 일단 이거에다가 이거를 빼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원래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x에는 이거고요. 빼주기. x의 n 플러스 1은 누구예요? 원래 정의 그대로 쓸게요. 2분의 1에 xn 플러스 xn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거 이쁘게 정돈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쁘게 정돈하면 xn분의 xn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정돈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감소하는 녀석이냐 한다면 말 그대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만 보이게 되면은 이 수열은 감소하는 수열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녀석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전체적으로 묶는다는 얘기는 양변에다 뭘 곱해줘요? 2xn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2x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요. 됐지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xn을 곱해주면은 2에다가 원래 저 녀석이 있었고요. 그거에 xn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2xn을 양쪽으로 곱했기 때문에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xn의 제곱 마이너스 2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저쪽으로 한번 다 옮겨가겠습니다. 그럼 xn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 그렇죠? 마이너스 2배의 xn 플러스 1, 가로는 제가 쳐놓을게요. xn.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얼마가 되나요? 2.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차이가 과연 이 녀석이 이 차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서 온 거고, 그래서 xn하고 xn 플러스 사이의 관계죠. 이건 뭐예요? 이 식 자체는 이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제 0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방정식은 미지수를 생각한다면 이걸 라지 x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누가 있어요? 라지 x가 있지요. 그러니까 xn이 결정되면은 이 x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아까처럼 2분의 3이라든지 또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숫자잖아요. 어떤 수예요? 실수가 되는 거죠. 즉 xn은 무슨 수예요? 실수예요. 그럼 방정식 입장으로 말하면 이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져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이건 실수예요. 방정식 입장으로 보면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이제 판별식을 씁니다. 판별식은 여기다 이제 판별식을 써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주세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쓰면은 여기서 나는 이거의 개수가 이 전체제죠. 그러면 저 녀석의 제곱 얼마예요? 4에다가 xn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4ac가 8이잖아요. 그렇죠? 8이죠.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xn은 실근이에요. 2차 방정식으로 말하면 실근을 가져야 돼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돼요? 따라서 지금 xn 여기서 나와 있는 xn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이건 둘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물론 이때 n은 어떤 범위가 되는 거예요?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그런 녀석들의 제곱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물론 2가 1로 넘어가면 0보다 큰 것입니다. 그럼 아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를 한번 다시 보시죠. 그래서 xn-x의 n 플러스 1은 여차저차 해갖고 여기까지 왔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보셨잖아요. 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은 어떤 수열입니까? 감소하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논제 두 번째죠. 지금 했던 논제 2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돼요? 우리는 그 논제 1에서는 그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했던 것을 유추를 했죠. 그래서 1999년에 유추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 유추한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수열로 정의를 했죠. 수열로 어떻게 정의했나? 여기 있는 이 수열입니다. 그렇죠? 이 수열로 정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였죠. 하나는 뭘 보인 거예요? 하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저 수열은 언제든지 루트 2보다 큰 녀석이다. 그걸 보여줬죠.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질 조건,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사용해서
아까 만들어진 수열이 어떤 수열인 걸 보였어요. 감소하는 수열이라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 이 수열을 가지고 바빌로니아인들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X3. X3이 뭐였어요? 408분의 577이었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그 바빌로니아인들은 구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408분의 577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 계산 방법을 한번 제가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고 나머지 그 관계는 여러분들이 그 숙제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칠판에다가 참고적으로 이제 이건 언제 있었던 얘기냐면은 1995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인의 얘기 1999년에 추측한 얘기 이거는 1995년에 어떤 학생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 학생은 이제 그 UCLA 대학의 건축과의 이제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이었었는데 어떤 수요를 생각했냐면 자 보시죠. 루트 2에다가 계속해서 n을 곱해주는 그런 이제 수요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n을 곱해주면은요, 이제 이때 n은 0, 1, 2 이런 숫자를 한번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이거에서 만들어진 수열은 어떻게 되나요? 맨 처음에는 1이 올 거고요. 두 번째는 루트 2가 올 거고요. 제곱을 하면 2가 오겠죠. 한 번 더 하면은 2 루트 2가 올 거고 또 한 번 오면은 4가 오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수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이 이제 이 수열을 생각하다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뭘 한 거냐면 이 녀석이 문제잖아요. 얘네들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편하게 1을 넣어버렸어요. 여기다가 1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열이 만들어져요? 첫째 항 1, 둘째 항 1, 2, 그렇죠. 얘는 4가 되죠. 여러분 이거 추측할 수 있죠. 요 다음에 뭐였었어요? 4 루트 2죠. 근데 루트 2 대신에 뭐 집어넣었어요? 1 집어넣었죠. 그럼 얘도 뭐예요? 4 이렇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수열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열로부터 이 학생이 이제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고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걸 다 해결해 줘야 돼요. 제가 시간적으로 여기서 일부는 생략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오늘 끝까지 이거 해결하시고 오늘 저 마무리 해야 됩니다. 자, 이 친구의 생각은 이웃한 것을 더해 줍니다. 요걸 더하면 2죠.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3이죠. 요거 더하면 4, 요거 더하면 6, 요거 더하면 8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면 요거를 또 더합니다. 요 밑으로 와서 더하면 6이죠. 요거 더하면은 7, 요거 더하면 10,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14 이렇게 나갑니다. 한 번만 더하면은 요건 13이죠. 요거 17이죠. 요거 더하면 24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두 녀석들만 제가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끝까지 나가 주셔야 돼요. 하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5지요. 잠깐만요. 요거 더하면 얼마? 2하고 3 더하면 5지요. 다시 한번 확인. 3하고 4 더하면 7이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2가 나오는 거죠. 요건 17 맞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제가 써드리면 그 다음이 29하고 요거 더하면 당연히 29입니다. 41. 그 다음에 70에다가 99.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은 물론 당연히 나오겠지만 169에다가 239 하나만 더합니다. 더하면은 408이 나오고 요거 더하면은 577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만큼을 써주셔야 돼요. 이 모양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95년에 생각한 것은 이거에 대한 비율을 생각해요.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두 개를 두 번째 걸 나눠줍니다. 그럼 1 나누기 1이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걸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가 3, 2. 이거 나눠주면 5분의 7이 나오고요. 그 다음 거는 12분의 17이 나오고요.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다가 여기를 보면은 또 모두 나와요. 408분의 57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이에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죠. 그렇죠.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어요. 어쨌든 제가 생략을 할게요. 자, 보세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나 보세요. 지금 바빌로니아인들이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나요? 아까 보셨죠?
2분의 3이 있다. 뒤집어서 2배에서 평균 내면 얼마 나왔어요? 12분의 17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을 뒤집어서 2배에서 평균 내면 얼마가 나왔어요? 408분의 577 나왔죠. 그렇죠? 이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뭘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증명을 필요 없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나눠져 갖고 이것도 하나의 수열이죠. 쭉 나가면 어디로 수렴을 해요? 루트 2로 수렴을 하겠죠. 근데 이 계산 과정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이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를 제가 더 추가해 드릴게요. 더 추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 전부 다 메꿔가지고 그냥 다 이거 끝까지 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기밖에 못 구하죠. 그래서 이게 이만큼은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408분의 577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다시 또 나타나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뭐 했어요? 루트 2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루트 2 마이너스 1이 뭘까요? 이거를 분자 분모를 생각을 해가지고 유리화하듯이 분자 분모에다 뭐 곱해줘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고 여기다가 뭐 곱해요? 원래 이거 있었고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렇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얘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하면은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본 거예요? 지금 이 계산을 한 겁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루트 2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굳이 말을 한다면은 분모를 1로 봐가지고 분자 분모에다가 이거를 동일한 거를 곱해줬다 이거죠. 특히 여러분들은 이런 형태로 뭘 많이 했어요? 분모를 유리화할 적에 많이 했었죠. 거꾸로 말하면 이거를 유리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죠. 유리화한다는 것은 분자 분모에다가 또 그걸 곱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루트 2라고, 오늘 주제가 루트 2잖아요. 뭐 이렇게도 봤지만 루트 2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더하기 이 녀석을 쓰려면 1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루트 2 마이너스 1이 오니까요.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루트 2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면 분자가 1이고 뭐가 돼요?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생각을 하려면 여기다가 뭐가 필요해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이 쓴다는 얘기는 내가 지웠다 쓰면 금방 쫓아오죠. 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2가 오고 여기 뭐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오잖아요. 자,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아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다 그랬죠. 얘는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떻게 돼? 1이 오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루트 2 마이너스는 아까 보셨지만 루트 2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약간 생략을 하고 들어갈게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2 더하기 얼마가 또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거 직접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분수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연분수가 이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쁘게 쓰려면 여기다 써주면 이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 찍을게요. 이런 상태의 연분수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연분수를 몇 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2가 한 개가 들어간 게 여기다 계산할게요. 그럼 1 더하기 2분의 1이죠. 얼마예요? 2분의 3입니다. 자, 이 2분의 3은 아까 바빌로니아인들이 했던 맨 처음에 출발했던 2분의 3이죠. 이거로 말하면 2분의 3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란 얘기는 뭐예요? 2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야? 1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양변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2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곱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4에다가 5죠. 5분의 뭐가 나와요? 7이 나오죠. 5분의 7입니다. 5분의 7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건 5분의 7은 여기서 구한 겁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이 여기서 일로 건너뛰어 넘어간 거죠. 그렇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1 더하기 하나를 더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거죠. 1 더하기 이거 여러분들 다 오늘 확인하고 저기 일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녀석 계산하면 선생님이 계산해 놨어요. 얼마냐면 바로 저 녀석입니다. 12분의 17입니다. 얘가 바로 12분의 17입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12분의 17이에요. 그럼 여러분 눈치챘죠? 여러분 뭘 눈치챘냐면
아까 제가 쓰질 않았어요. 여기 누가 있었어요? 이게 29분의 41. 이건 얼마예요? 70분의 99. 이건 얼마예요? 169분의 얼마예요? 239였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나왔던 유리화였죠. 이거의 유리화예요. 유리화를 통해서 루트 2를 이렇게 썼을 적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서 했더니 이게 뭐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408분의 577이 오늘 공부하는 주제잖아요. 이걸 하려면은 이 연분수에서 2가 몇 개 와야 돼요? 몇 개 와야 돼? 이게 하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2가 여기에 7개가, 여러분 이거 2가 7개 오는 거 정말 쓰기도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3개밖에 안 썼어요. 하나, 둘, 3개. 이거를 7개 써가지고 그걸 계산한다? 정말 오래 걸리죠. 그 계산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 보시면 1995년에 나온 이제 그 아이디어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비율을 했잖아요. 바로 이게 양쪽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오늘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전부 다 완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돼요. 숙제예요.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는 숫자들이 여러분 이 모양으로 해서 이건 간단하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비율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1분의 1, 2분의 3, 5분의 7, 12분의 17 이와 같은 숫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뭐 바빌로니아인 갖고 하면은 이거, 그렇죠? 이거, 그 다음엔 이거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입장에서 말하면은 바빌로니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됐지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 형태는 뭐예요? 전형적인 루트 2에 관련된 유리화 문제입니다. 맞죠? 여기서 말하는 유리화는 뭐예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을 유리화하여라.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거 해가지고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러면 이런 형태를 유리화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루트 2를 이렇게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 2를 요거 한 번 해준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뜻이죠. 또 한 번 해주면 뭐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한 번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하, 그러면 유리화한다고 하는 것은 루트 2를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즉 2분의 3 한 번 유리화한 걸 썼죠. 한 번 또 쓰면은 5분의 7을 구하고 한 번 또 쓰면은 12분의 17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숫자가 쭉 내려가겠죠. 이 경우에는 408분의 577을 하려면 몇 번 해요? 7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사용한 것이 우리가 증거로 갖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추측을 했죠. 어떤 식으로 이 값을 구했을까 추측도 했고 그 수열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가 지금으로 따져서 얼마나 얻기가 어려운 숫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이제 루트 2를 월인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죠? 두 번째는 뭘 통해서 확인했나요? 바빌로니아인들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그 건축가 대학원생이 1995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숫자의 배열을 생각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뭘 접근했나요? 유리화를 가지고 했었죠.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유리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루트 2를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숫자의 그 유리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끝으로 이제 루트 2를 해석하는 한 가지 더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루트 2를 여러 시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 시각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자, 이 시각 중에서도 이제 미분을 한번 제가 써서 미분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루트 2를 바라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빌로니아인 뭐 쭉 있었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미분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즉 f of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루트 x라고 하는 함수를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평균값 정리를 씁니다. 평균값 정리를, 여러분 평균값 정리 아시죠? 이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자, y equal 루트 x가 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1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 평균값 정리를 쓰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은 뭐하고 같다 그래요? 순간 변화율 같다 그럽니다. 자, 평균 변화율 주세요. 평균 변화율 어떻게 되죠? 자, 루트 2 마이너스 1. 여기는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1.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자, 순간 변화율은 프라임에서 C가 어디 사이에 존재해요? 이때 C는 0과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죠. 그런데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루트 x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2 루트 c분의 1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c가 어느 범위에 있어요? 이 범위에 있잖아요. c가 1부터 2까지 있으면 1부터 4까지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루트를 씌우면 얘는 이 범위를 못 벗어나겠죠. 그럼 세 번째. 뭐가 필요해요? 2배에서 뒤집은 게 필요하죠. 2배에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2배에서 뒤집으면 4분의 1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아요? 2분의 1보다는 작겠죠. 자, 그럼 2루트 c분의 1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죠. 그게 누구예요? 이거죠. 이 녀석이 뭐예요? 분모는 1이고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은 이거죠. 얘가 이거래요. 이게 뭐 평균값 정리죠. 근데 평균값 정리에서 C는 여기에 존재하죠.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통째로 보면 여기에 이 사이에 오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얘는 뭐보다 작아요? 2분의 1보다 작고 얘는 뭐보다 커요? 4분의 1보다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에다가 1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는 뭐보다 작아요? 1.5보다는 작고 그렇죠? 1과 2분의 1 뭐보다는 커요? 이건 뭐예요? 0.25니까 1.25보다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분의 시각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아까는 뭐가 어떤 시각이었어요? 수열의 시각이죠. 바빌로니아인들이 창안했다라고 축축한 수열을 가지고 했던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제 미분을 가지고 한번 평균값 정리를 썼더니 대략 뭐예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1.4로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분을 가지고 이제 루트 2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참고 사항으로는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잘 알기 때문에 미분을 써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바빌로니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